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론장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 공론장의 단위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공론장의 단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공론장에 참여하는 단위에 관한 것입니다. 단위라고 하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공론장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공론장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참여를 우리 단체의 대표님이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은 다 개별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함직하죠? 예를 들면은 소각장 관련된 사안이 있다면 소각장과 관련된 각각의 단체 대표들이 그 단체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단체에 있든 없든 다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걸까요? 좀 헷갈리시죠? 오늘 그렇게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인데요. 그 개인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 상호 주체성에 기반한 개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지 하나씩 공부해 봅시다. 공론장의 단위가 우선 개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인 이유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가치 판단의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근대 계몽주의 철학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해서 칸트라든가 이런 모든 근대 철학자들이 개인을 발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주체임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인간, 또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 판단의 주체는 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개인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의사소통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상호 이해와 합의를 지향하는 주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럴 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합의를 지향하는 행위를 누가 하게 되나요? 그것은 개인이 하게 되죠. 그것은 개인의 역량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또 타당성에 대한 평가 역시도 말을 하고 있는 상대를 만나는 나라고 하는 개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주체도 역시 개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현대사회를 다양성과 차이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다양성과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과 집단 간의 다양성과 차이도 존재하지만 한 소사이어티 내 사회 내에서 각 개인 간의 차이를 다양성을 근원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다양성과 차이가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내용 발굴의 원천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투표를 동네별로 하지 않잖아요. 또 세대별로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에서 권리는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한테 있는 것이죠. 각 개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론장의 주인이, 공론장의 단위가 개인인 것은 너무나도 명료하죠. 그런데 이런 개인이라고 할 때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이런 비판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것인가, 비판적인 내용을 보완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라고 하지만 인디비주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사회적인 맥락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관계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념적인 특성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한 개인,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왔느냐, 또 어떤 조건에서 살아왔느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한 개인의 정체성도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회적인 맥락과 관계,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두루 살펴봐야지 되는 것이지 한 개인이 원자적인 의미에서 개체성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이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공론장을 만들 때 장애인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 내지는 청년 세대가 굉장히 적은 지역에서 그 청년의 비율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즉 사회적 소수자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구체적인 보완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론장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사회적 소수자를 어떻게 공론장을 구성할 때 보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성을 갖고 있다면 그 차이성을 반영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앞에서 우리가 공론장에 다니는 개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개인이 완전히 독립적인 주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체는, 그 개인은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장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주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체 중심과 주체 해체라고 하는 이렇게 조금 다소 철학적인 얘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 중심 철학하면 계몽주의와 독일 관념론에서 얘기하는 완전히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체,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인식 능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는 홀로선 존재라고 하는 의미로 주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주체 중심 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굉장히 큰 특징이 주체의 해체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네들이 여태까지 한 주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황과 조건 내지는 지식과 권력이라고 하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고, 또는 푸코처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이 꼭 만든 것처럼, 자신이 생산한 것처럼 믿는 것일 뿐이지, 사실 주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것이지, 변화되고 구성되는 것이지, 주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반발이 있습니다. 주체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푸코 같은 사람과 데리다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주체성, 주관성을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주체 해체를 얘기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주체, 완전한 주체, 홀로선 독립자로서의 주체도 아니고, 그리고 주체가 완전히 해체된 상황도 아닌, 주체가 존재하긴 하되 독립되고 고립된 주체가 아니라 상호 존재하는 주체라고 하는 의미로 상호 주관성, 상호 주체성이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상호 주관성이 갖는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관성이라고 할 때 그 특징은 개인적인 관점, 이게 접근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내용은 자신만이 구성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개인의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체가 대상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구성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구성의 원리, 자기 의식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체인과 동시에 상대가 또한 주체이고 그 사이에 의사소통이 관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를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고 생각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 대 주체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관계 맺음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하고 사회적인 유대와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함께하는 주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의 주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개인이 주체이지만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선 주관성이 아니라 상호 주관성에 기반한 개인이다. 그래서 고립된 주체에서 연결하는 주체로, 개인적인 주체에서 사회적인 주체로, 사적 의미에 매여 있는 주체에서
공적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공론장의 단위,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